서울, 강남. 배운 사인이 욕망을 비추고 어른들의 열망과 꿈이 교차하는 거리. 그 한편에 유독 화려한 물을 자랑하는 가게가 있다. 이름은 클럽 엠프레스. 뜨거운 갓택, 반짝이는 샹들리에, 달콤한 향수, 샴페인 거품. 이곳은 선택받은 여자들만이 설 수 있는 무대였다. 어서 오세요. 다녀오셨어요. 에이, 젊음과 아름다움을 무기로 호스티스들이 오늘도 남자들의 자리를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그 안쪽 화려한 조명이 닿지 않는 주방 구석에 누구에게도 이름 불리지 않는 한 여인이 있었다. 쇼니 74세. 일빠른 작업복에 흰머리는 고무줄로 대충 묶여 있었다. 등은 약간 굽었고 아디가 굵어진 손등에는 여러 개의 오래된 상처가 있었다. 그럼에도 그녀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군더더기가 없었고 마치 오랫동안 조정된 기계처럼 리드미컬하게 접시를 닫고 있었다. 어머, 미안해요. 잔을 닫던 행주를 떨어뜨리고는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다. 바로 그때였다. 조용한 주방에 또갈, 도각 하고 하이힐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높고 날카로운 그 발소리는 마치 경종 같았다. 뭐예요? 알랑구, 거기 통로. 아니돼요. 목소리와 동시에 나타난 것은 클럽의 에이스, 류라이 13세였다. 화려한 드레스와 완벽한 웨이브 머리, 그리고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분위기를 두른 박의 절대 여왕이었다. 춘희는 반사적으로 몸을 옆으로 비키며 깁스리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유라는 코웃음을 치며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고 지나갔다. 왜 이런 데 태머리 있는 거야? 접시라도 깰까봐 무섭네. 저기요. 네. 이제 은퇴하시죠. 패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패만 끼치고 있는 거 몰라요? 당신 얼굴 버름한 백반집 같다고요. 춘희는 눈을 내리깔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구도 그녀를 감싸주지 않았다. 스쳐 지나가는 젊은 아가씨들은 눈을 피하며 작게 웃으면서 지나갈 뿐이었다. 왜야? 근데 뒤로써 그 할망구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서 진짜 웃겼잖아. 빡쳐서 청소용 신발 숨겨놨어. 올라내하는 얼굴 진짜 걸작이더라. 그 악의적인 웃음소리를 등 뒤로 받으며 춘희는 말없이 떨어뜨린 행주를 주워 다시 잔을 닦기 시작했다. 그녀가 말을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저 네,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말들만 입에 담으며 이 장소에 계속 머물고 있었다. 아니, 머물게 해주고 있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른다. 하루의 끝, 보드가 돌아간 뒤의 주방, 아무도 없는 거울을 향해 춘희는 살짝 미소 지어 보였다. 오늘도 웃지 않았어. 네, 합격이네. 그 목소리는 어딘가 즐거워 보였고 어딘가 애처로웠다. 그리고 다음 날 이 가게에 사건이 터진다. 금요일 밤 9시 45분. 강남의 클럽 엠프레스는 주말 특유의 고향감에 휩싸여 있었다. 유라씨, 오늘도 장난 아니네. 헤이, 봐야죠. 제가 에이스잖아요. 와이씨, 자신감 넘치는 미소.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는 손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강아지상의 얼굴과 남자의 인정 욕구를 완벽하게 자극하는 애교. 하지만 그것은 테크닉이 아니라 젊음과 외모가 주는 동력이었다. 솔직히 대화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아저씨들은 결국 어리고 잘 웃는 애들 좋아하잖아요. 전 진짜 아무 생각 안 해도 잘 팔린다니까요. 대기실에서 다른 아가씨들이 웃을 때마다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 중심에 있었다. 그때 검은 옷을 입은 직원이 뛰어들어왔다. 멋있습니다. 회장님입니다. 회장님, 엘리베이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안쪽 대기실에서 사장인 박진우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 한 점 없이 눈으로 모두에게 각오해라고 말하고 있었다. 담티슨, 배양건 서울띵스 대표다. 낮은 목소리가 공기를 짓눌렀다. 심 재개발도, 은행도, 언론도 저 사람 거치지 않고 움직이는 사업은 거의 없어.
만약 뒤를 건드렸다간 우리 가게는 끝장이야. 아니, 이 강남 유흥업계 전체가 얼어붙을 수도 있어. 그 말에 아가씨들이 숨을 삼켰다. 하지만 유라는 달랐다. 음, 그런 거야말로 오히려 기회 아니에요? 헤이, 제가 맘만 먹으면 5분 안에 녹여버릴 수 있어요. 그녀의 입가에 떠오른 것은 비장함이 아니라 사냥꾼의 여유였다. 에이스는 괜히 에이스가 아니잖아요. 자리에 앉기 전 거울을 보고 윙크 한 번. 립스틱을 다시 한 번 덧발랐다. 다녀올게요. 제가 이 가게 더해줄 테니까.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다른 아가씨 중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언니, 이럴 때만 진짜 도적이 된다니까. 근데 왜 저렇게 자신감이 넘칠까? 그 자신감이 오늘 밤 얼마나 큰 대가를 낳을지 아직 아무도 몰랐다. 샴페인 거품이 터지는 소리만이 공간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에이스 호스티스는 평소처럼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강태산에 전해 샴페인을 따르고 있었다. 회장님, 그거 맞죠? 에, 재개발? TV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강태산이 문득 고개를 들었다. 뭐? 하지만 유랄은 눈치채지 못하고 어욱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근데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쪽 사장님들은 대부분 얼굴이 무서운데 회장님은 산량해 보이셨어요. 그런 쪽 강태산의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저희 아빠가 얼마 전에 요즘 재개발은 수상한 자금이 많다더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좀 두근두근했어요. 그 순간 테이블의 공기가 얼음처럼 얼어붙었다.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강태선이 손에 들고 있던 잔을 테이블 위에 콩 하고 내려놓았다. 그 순간 아유, 잔이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깨졌다. 재미있는 소리라는군. 자네 수상한 자금이라고 방금 본명이 말했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지? 그 목소리는 낮고 무거워서 마치 콘크리트 천장이 무너져 내리기 직전 같은 압박감이 있었다. 내가 관련된 개발은 에이, 전부 수상하다는 건가? 아니, 그게 저희 아빠가 뭐가 한 말을 그대로 손님에게 하는 여자가 에이스라. 발장난인지 뭔지 내 인생을 멋시기 따위로 뭉뚱그리는 여자한테 샴페인 한 병 따줄 마음도 안 생기는군. 그리고 강태산이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쳤다. 유라는 움찔하며 그대로 말을 잃었다. 이렇게 무례한 가게는 처음이다. 돌아가겠다. 오늘부터 이 가게 줄인 명단에 썼지. 왜 유라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에, 저기 유라가 필사적으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고 말이 되지 못한 채 그녀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다. 회장님, 그 말을 듣는 순간 안쪽에서 사장 박진우가 허둥지둥 뛰쳐나왔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부디 한 번만 더 시간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교체하겠습니다. 바로 다른 아이를 붙이겠습니다. 됐다. 하나같이 수준이 너무 낮아. 손님의 배경도 보지 않고 말 고르는 법도 생각하지 않아. 지뢰를 밟고도 그게 지뢰였다는 것조차 모르는 여자들 뿐이다. 이 가게는 벽이 없어. 그 말에 젊은 아가씨들의 얼굴이 일제히 새파랗게 질렸다. 사장 박지루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다.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부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어떻게든 자리를 이어가려고 대기실에서 차례차례 아가씨들이 불려나갔다. 하지만 강태선의 앞에 앉은 이는 누구도 5분을 버티지 못했다. 여기가 얕아. 하양만 떨뿐 알맹이가 없어. 그래서 무얼 안다고? 그럴 때마다 아가씨들은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머금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중에는 의자에 앉기도 전부터 올 것 같은 이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더 없네. 강태산이 문득 천장을 올려다보며 툭 내뱉었다. 내가 돌아가면 이 가게 끝장이야. 사정. 박진우는 강태산의 일갈에 안색이 새하얗게 질린 채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었다.
이제 무리다. 이대로 그를 돌려보내면 내일 오전 중으로 거래처 세 군데는 날아간다. SNS에 이름이 오르지 않아도 소문만으로 끝장이다. 그런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검은 옷의 직원이 귓속말을 했다. 여자라면 한 명 더 있습니다. 주밤에 박진호의 눈이 붕틀 하고 움직였다. 그 여자 마른 입술을 측이듯 우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회장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한 명 어딜 있습니다. 아기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다. 설마 거짓말이지? 접시 담는 그 할망구를 내보낸다고? 말도 안 되지 않아? 내기실에 있던 아가씨들이 일제 술렁거렸다. 웃음인지 분노인지 모를 목소리가 오가며 공기는 순식간에 거칠어졌다. 하지만 그 모든 목소리는 박진호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아니, 들렸어도 이미 의미가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냉정함도 희망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남은 것을 헐 수밖에 없다는 한 줄기 빛뿐이었다. 촌스러운지 아닌지는 상관없어. 진짜인지 아닌지가 문제다. 그 말에 장내의 공기가 한층 더 깊게 가라앉았다. 박진호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치 발목에 납덩이를 매단 듯한 무게로 주방문으로 걸어갔다. 그치요. 문이 조용히 열리고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춘이가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걸어 나왔다. 그는 꼿꼿했다.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다. 아이가 아닌 분위기로 공간을 바꾸는 여자의 등장이었다. 모두가 숨을 삼켰대. 뭐야 이 분위기? 진짜 저 할망구 내보낼 셈이야? 누군가 그렇게 중얼거렸을 때 준이는 이미 가게 중앙을 걷고 있었다. 니의 새알 롱드레스 어깨는 단단하게 드러났고 등은 놀라울 정도로 꼿꼿했다. 평소에 설거지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지만 모두가 접시 닦던 할머니의 얼굴밖에 알지 못했다. 그 모습에 아가씨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어머너스의 직원들조차 말을 멈추고 눈으로 그녀를 쫓고 있었다. 저기 사장님, 진심이에요? 저분한테 접객을 시킨다고요? 손님 지금 진짜 화나셨는데? 사장 박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얼굴을 숙인 채 손을 꽉 쥐고 있을 뿐이었다. 누구보다도 그가 알고 있었다. 이건 도박이 아니다. 이건 끝을 내다본 마지막 한수다. 양태선은 춘희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본 채 팔짱을 끼고 있었다.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돌아가지도 고함을 치지도 않고 있었다. 소파에 다가간 춘희가 조용하고 천천히 무릎을 꿇겼다. 그리고 뒷속에 고개를 숙였다.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지만 그릇이 굳었다. 강대산이 말없이 내려다봤다. 순간의 침묵이 흘렀다. 아가씨들은 긴장을 견디지 못하고 또 한 명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춘희는 동요하지 않았다. 말없이 테이블을 정돈하고 깨진 달의 위치를 확인한 뒤 새로운 재떨이와 찬을 소리 없이 내밀었다. 그 손끝에 걸림은 없었다. 오히려 다른 누구보다도 익숙했다. 담배 피우시겠습니까? 강대산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자 춘희는 한마디 말도 없이 성냥으로 불을 붙였다. 절묘한 타이밍, 절묘한 각도, 입술에 닿기용 어우쩌우잔 불꽃이 정확히 다가왔다. 강태산의 눈이 희미하게 가늘어졌다. 춘희는 자리에 앉은 그 순간부터 공기의 중심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바람이 바뀌었다. 담배에 불을 붙인 순간 강태산은 한숨 돌리며 말없이 연기를 내뿜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가래 전체가 비정상적인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유라와 다른 아가씨들은
대기실 문틈으로 슬쩍 엿보고 있었다. 왜 소리 안 지르지? 춘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방치가 아니었다. 짠 밑을 찬찬히 돌리며 위센페인을 소리 없이 따랐다. 아픔이 너무 일지 않으면서도 향기가 확실히 피어오르는 각도로 그것을 알아챈 것은 앙태산 쪽이었다. 자네 그런 건 어디서 배웠지? 네? 따르는 방식 말이야. 소리를 내지 않고 향기를 놓치지 않아. 요즘은 강남에서도 할 줄 아는 녀석이 거의 없는데. 춘희는 살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 아주 잠깐 유흥업에 몸담았었습니다. 아직 몸이 기억하고 있나 봅니다. 앙태사는 잔을 손에 들고 잠시 바라보다가 마셨다. 앙태사는 자신도 모르게 웃었다. 재미있군. 여기 와서 오늘 처음으로 대화할 마음이 생겼어. 감사합니다. 앙태사는 자를 입으로 가져가며 문득 시선을 테이블에서 빼고 툭툭말거렸다. 거짓말이야. 그 재개발 건으로 집안 수치가 좀 이상해서 말이지. 설비를 전부 교체해야 할 판이야. 뭐 말해도 모르겠지만 그 목소리는 어딘가 지쳐 있었다. 지금까지의 누구와도 마찬가지로 대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 느낀 순간이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강남구 말씀이십니까? 아니야. 북쪽 구역이라면 춘희의 목소리가 더 차분한 톤으로 끼어들었다. 확실히 그 근방 집안 치마가 조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수도관 경사도 나빠져서 막힘이 잦다고 몇 년 전에 들었습니다. 리차할 수단에 손이 앙 멈췄다. 그건 어디서? 예전에 그 구역에 있던 상가 건물의 자료를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배수와 공조 설비의 분기 위치가 변칙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강태사는 잠시 말없이 춘희를 바라보다가 이윽고토 낮은 목소리로 웃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거 아는 건 개발부 놈들 뿐일 텐데. 그럼 이야기가 조금 깊이 들어갔나 봅니다. 실례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깊이가 필요했어. 그 순간 왕태산의 얼굴에서 경계심이 사라졌다. 손님과 호스티스가 아닌 나의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대화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강태산은 잔을 다시 들어올렸다. 내가 오늘 원했던 건 이런 시간이야. 접대가 아니라 나인간적인 대화. 젊은 것들은 그게 전부 미소와 목소리 톤인 줄 알았나 보다군. 다음 순간 엔젤 2병 넣어줘. 강태산이 손가락을 튕겼다. 전체가 술렁였다. 엔젤? 한 병에 버익명만 원이 넘는 고급 샴페인. 그것을 말없이 2병. 닛의 사장의 손이 작게 떨렸다. 강태산이 잔을 들어 올릴 때마다 우와. 춘희의 손이 아무 말 없이 움직였다. 다음 잔은 이미 차갑게 준비되어 나왔다. 대따리는 담배꽁초와 떨어지기 직전에 교체되었고 테이블에 먼지 하나 남지 않았다. 말없이도 신기하게 편안한 침묵이 그곳에는 있었다. 주위의 직원들은 이젠 누구도 움직이지 않고 지켜볼 뿐이었다. 젊은 아가씨들은 대기실 모니터 너머로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뭔가 분위기가 달라. 강태살이 문득 말했다. 어이, 당신 이름이 뭐라고 했지? 준이라고 합니다. 네, 씨. 미안한데 조금만 더 어울려주겠어? 알겠습니다. 손가락이 튕겨졌다. 엔젤, 치우가 순식간에 분위기가 쏠라렸다. 고급 샴페인이 운반되고 웨이터들이 허둥지둥 준비해 나섰다. 대박, 수고다. 무슨 일이야? 강태사는 자리를 바라보며 아직이 중얼거렸다. 조용하군. 근데 신기하게 불편하지가 않아. 춘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강태산의 페이스에 맞춰주고 있을 뿐이었다. 다른 거기들은 말이야. 어딜 가나 시끄럽고 이쪽이 조용해지면 금방 분위기 다운됐다는 식이다. 근데 당신은 조용히 있어도
왠지 마음이 편안해져. 그 말에 모두가 놀랐다. 그 강태산이 웃고 있었다. 어깨에 힘을 빼고 단을 한 손에 든 채 처음으로 밤을 즐기고 있었다. 안 된 노래가 오늘 밤은 좋은 밤이야. 두 가지 문이 떠들어왔다. 검은 옷의 직원이 카운터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샤, 샴페인, 벤젤 5병째입니다. 사장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것은 이 가게의 역대 최고, 매출 기록을 넘어서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춘일은 변하지 않았다. 목소리 탄다. 텐션도 언제나와 같았다. 그저 묵묵히 손님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모습에 아가씨 중 한 명이 중얼거렸다. 저게 접대디구나. 그리고 그날 밤 방태살은 샴페인 거품을 보며 총 말했다. 이 가게 마음에 들었을지도 몰라. 감태산이 기분 좋게 가게를 나선 후 린네스에는 잠시 깊은 정적이 남아있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다. 누구도 방금 일어난 일을 아직 말로 바꾸지 못했다. 대기실 아가씨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하는 가운데 사장 박진우는 한 인물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준이었다. 하디 쿠석 주방 근처에서 평소처럼 접시를 다시 닦고 있었다. 화려한 화장도 지우고 머리는 이제 하나로 다시 묶여 있었다. 촌에세 아까 그건 도대체 어떻게? 춘이는 대답했다. 뭐가 말입니까? 아니 그 분위기 접게 당신은 혹시 예전에 어디선가? 춘일은 잠시 손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대답했다. 옛날에 아주 잠깐 강남의 가게에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 일이지만요. 강남에 설화라는 이름의 지금은 없어진 가게입니다. 아밀은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순간 사장의 눈이 흔들렸다. 설마 바로 뒤에 있던 검은 옷의 직원 중 한 명이 숨을 삼키듯 말했다. 설화라니 그 강남의 전설적인 가게잖아요. 석 달 만에 사장 10명을 단골로 만들었다는 여자가 있었다는. 다른 직원이 안색을 바꿨다. 사라졌다고 들었어요. 갑자기 강남에서 잣지를 감췄다고 아가씨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설마 순이 언니가 그 자리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하지만 당사자인 춘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한마디에 온화하게 말했다. 지난 일입니다. 지금은 접시 닦는 게 제게 어울려요. 그리고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차를 정성껏 닦기 시작했다. 하지만 누구도 더 이상 그녀를 접시 닦는 할머니로 생각하지 않았다. 다음날 영업 전 어둑한 대기실에 에이스였던 유라는 혼자 앉아 있었다. 평소라면 가장 밝게 누구보다 먼저 화장을 시작했을 그녀가 그날은 계속 거울 앞에서 침묵하고 있었다. 눈가에는 화장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서 자신감은 사라져 있었다. 아가씨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다. 그 춘희 씨가 전설의 인물이었다니 정말 기억이 달랐어. 유라도 그거 보고 나서부터 상태가 이상하네. 그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하지만 유라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나는 젊음과 얼굴만으로 팔린다고 착각하고 있었어. 말 한마디 없이 분위기를 지배하는 사람이 있다니 생각지도 못했어. 그래도 자신 안에 남은 자존심이 말걸음을 옮기는 것을 계속 막고 있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 오픈 준비가 시작될 무렵 그녀는 주방문을 살며시 열었다. 그곳에는 평소처럼 접시를 닦는 춘희의 모습이 있었다. 유라는 한번 멈춰서서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똑바로 앞을 본 채 입을 열었다. 어제 일 봤습니다. 닌든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부끄러운 모습이었네요. 아니에요. 유라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다. 솔직히 처음엔 무시했어요. 하지만 그런 분위기, 그런 대화, 음, 저는 할 수 없었어요. 춘이는 호화. 아이고, 손을 멈췄대. 유라 씨. 그러니까, 유라는 마지막 자존심까지 삼키면서 또 웨이스로서의 표정은 무너뜨리지 않았다. 다만 그 눈말은 눈물을 참는 듯 촉촉했다. 가르쳐 주세요. 자에게도 내 접기를 가르쳐 주세요. 조용한 침묵이 흘렀다. 신이는 살짝 놀란 듯 그녀를 보더니 이내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먼저 상대방의 담배부터 외우는 것부터 시작할까요? 담배를 네, 처음엔 상표, 다음엔 필터를 잡는 방식, 라이터불을 붙이는 위치와 눈을 맞추는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아, 그것만으로도 으, 상대의 경계심은 스르르 풀리죠. 이유라는 돈을 크게 뜬 채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리고 술을 만드는 법은 상대가 마시는 속도를 10분은 관찰한 뒤에 하는 거예요. 어르신 나오거든요. 응? 진하게 마시는 걸 좋아하는 사람, 반대로 얼음을 바로 녹이려는 사람. 와, 타이밍이 안 맞는 술은 미움받기 십상이에요. 네, 그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어귀에는 분명히 배울 각오가 담겨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클럽 엠프레스는 무언가 바뀌기 시작했다. 먼저 눈치챈 것은 아가씨들의 목소리 톤이었다. 이전에는 정해진 틀 같은 높은 톤의 어서오세요였다면 지금은 조금 낮고 부드러워져 있었다. 아, 오늘 피곤하지 않으세요? 단술 아, 좋아하셨죠? 춥지 않으세요? 헤이, 조금 따뜻한 물도 준비해드릴 수 있는데 그런 한마디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다. 순이가 누구에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매일 누군가 한 명에게만 딱 하나씩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매너도 기술도 아닌 에이, 손님을 보는 눈에 대한 이야기였다. 잔을 건넬 때 손이 떨리고 있다면 그날은 그 사람이 약해진 날인 거야. 눈동자가 흔들리면 에이,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어망칠 곳을 찾고 있는 거야. 그럴 땐 말보다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게 더 좋아. 젊은 아가씨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신기하게도 자신의 접객이 바뀌는 감각을 깨달아갔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가장 많이 변한 것은 바로 그 에이스 호스티스 유라였다. 쉬는 날에는 잔 다루는 법을 연습하고 손님의 담배 상태를 메모해서 외우고 출근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게 되었다. 덕에 준이 언니 벌스가는 어느 타이밍에 내는 게 가장 좋아요? 그건 말이지. 다리에 앉고 5초. 말이 시작되기 전에 침묵 속에서 손에 물습관이 오면 남자들은 안심하거든. 메모해도 돼요? 물론이지. 아가씨들은 조금씩. 춘이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억지로가 아니었다. 자연스럽게. 에이, 존경심이 그렇게 만들고 있었다. 사전 박진우도 그 변화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접기를 바꾼 게 아니야. 분위기를 읽는 힘을. 저 사람이 되돌려준 거구나. 어느덧 가게의 매출은 안정되었고 님의 질도 자연스럽게 바뀌어봤다. 그리고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 퍼레스는 제대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가게다. 화려하지도 분위기를 띄우지도 않지만 정말로 지친 밤. 정말로 누군가에게 그 빈틈을 메워주길 바라는 밤. 그럴 때 생각나는 한 명의 프로가 만든 밤의 공간이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다. 클럽 엠프레스는 예전과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가게가 되어 있었다.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카운터에서는 젊은 아가씨들이 손님의 표정을 살피며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잔을 놓는 방식, 목소리 톤, 대화의 간격, 어느 한 가지만 바뀐 것이 아니었다. 가게의 온도, 그 자체가 바뀐 것이다.
대기실에 사는 아가씨들이 웅성거리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오늘 언니 오셨어? 응, 벌써 주방에 계시더라. 방금 유라한테 접객할 때 써는 위치 가르쳐주고 계셨어. 언니 가르침은 동교마음이 왔다. 언니, 그것은 이제 모든 아가씨가 자연스럽게 부르는 춘희의 이름이었다. 면대 접시 닫기로 비웃음당하고 네 말을 숨김당하고 여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야라는 말을 들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누구보다도 존경받고 맘의 교과서로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주방에서는 오늘도 춘희가 조용히 잔을 닦고 있었다. 그 옆에서는 메이스 호스티스였던 유라가 노트를 든 채 진지한 얼굴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언니, 오늘 손님? 시선이 안 마주쳐서 춘희는 삶의 시선을 멈추고 애정하게 답했다. 눈이 마주치지 않는 손님에게는 이쪽에서 억지로 말을 걸면 역효과야. 대신에 상대가 잔을 들면 조금 늦게 나도 잔을 드는 거야. 말이 아니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안심시키는 가장 좋은 비결이란다. 유라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많이 배웁니다. 잠시 말을 멈춘 뒤 그녀는 쑥스러운 듯 입을 열었다. 언니, 제가 옛날에 심한 말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 가게에 필요했던 건 젊음이 아니라 언니였어요. 춘희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젊음이 나쁜 건 아니란다. 단지 접객이라는 건 말이지. 누군가의 마음이 머물 곳을 만들어주는 일이니까. 라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듯 살며시 노트에 적었다. 날도 가게는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다. 화려한 음악도 다장된 분위기도 없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확실한 온기가 있었다. 그리고 주방 구석, 오늘도 한 사람. 조용히 잔을 닦는 언니의 모습이 있었다. 이 거드 좋네요. 어느 첫 방문 손님이 은등 내뱉었다. 왠지 다음이 놓여요. 그 목소리는 테이블 너머로 아가씨들에게 전해졌고 그 아가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건 아마 저희 언니 덕분일 거예요. 가게의 불빛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속에는 내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도 또 하나의 잔이 조용히 닦이고 있었다. 이 가게 하나의 기적에 뿌리 내린 밤이었다.